네, 안녕하세요. PR351번 오늘 발표는 Adaptive Aggregation Neural Networks for Class Incremental Learning입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주성훈입니다. 리서치 백그라운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지난 발표에 이어서 똑같이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을 다룬 논문을 가져왔는데요.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을 다시 설명드리면 이제 스트리밍 데이터 이렇게 밑에 그림을 보시면 모델이 이렇게 한 가지 있고 거기서 이제 그 모델에 대해서 새로운 클래스가 추가되면 그 새로운 클래스에 대한 데이터를 또 모델에 새로 추가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가 또 추가하는 이런 점진적으로 새로운 클래스를 학습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를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 스텝을 거치게 되면 점점 클래스가 추가가 되면서 모델이 인퍼런스 할 수 있는 그 태스크에서 클래스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고요.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 그러니까 인크리멘탈 러닝과 이제 컨티뉴얼 러닝 그리고 라이프롱 러닝이라는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컨티뉴얼 러닝이랑 라이프롱 러닝이 closely related topics라고 그, 그 용어들이 다 비슷하게 유사하게 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언급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그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이슈는 카타스트로픽 포게팅 이슈입니다. 그 새롭게 추가된 클래스가 추가된 데이터를 학습할 때 이전의 모델이 갖고 있던 올드 데이터에 대한 널리지를 잊게 되는 게 문제인데요. 이렇게 뉴 데이터에 대한 클래스를 학습을 시키면 이렇게 이전에 올드 클래스인 캐시랑 피쉬에 대해서는 이게 원래 캐시 나와야 되고 이건 피쉬가 나와야 되는데 새로운 클래스인 라이언이나 덕으로 많이 예측이 되는 이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이런 것이 갖고 있는 또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 자체가 갖고 있는 이슈인데 카타스트로픽 포게팅 이슈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의 모티베이션이 되겠습니다. 프리비어스 워크에서도 PR339번에서 소개된 논문을 다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카타스트로픽 포게팅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에서 가장 주요하게 쓰이는 방법은 그 올드 데이터에 대한 어디셔널 메모리를 만들고 이 메모리를 다시 불러와서 새로운 스텝에서 계속 사용하는 그런 것이 리플레이 베이스드 메소드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해서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을 막는다라는 방법을 정의하고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이 리플레이 베이스드 메소드가 잘 소개가 되는데요. 첫 번째 스테이트는 이 두 가지 클래스를 학습하는 이 스테이트가 되겠고 이 스테이트가 넘어가서 스테이트 1이 되면 이전에 스테이트 0에서의 클래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은 따로 여기 저장을 해 두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셔널 메모리가 되겠고 여기서 새로 추가된 뉴 데이터와 어디셔널 메모리를 더해서 이 두 가의 새로운 클래스가 추가되는 상황에서 학습을 하게 되고 또 이거 다음 스텝에서는 이 전체 이전 단계의 데이터들을 또 새로운 어디셔널 메모리로 저장하고 또 새로 추가된 데이터를 같이 학습해서 새로 추가된 클래스까지 학습시키는 이러한 과정을 리플레이 베이스드 메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논문 이제 올드 익sem플러라고 예시를 드는데 이제 이전 클래스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걸 올드 익sem플러 방식이라고 하는데 CBPR 2017년에 이 올드 익sem플러를 활용한 첫 시도가 나왔고요. 이 니어리스트 클래스 민이라는 기법을 또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올드 익sem플러 그러니까 오래된 데이터들의 피처 민을 활용해서 그 에버리지 피처 벡터를 이용해서 클래스 임밸런스를 좀 보완하는 그런 테크닉을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IL2M 아까 설명한 그 논문이고 그 BIC라고 해 가지고 트레이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올드 그 새로운 클래스에 대해서 바이어스 커렉션 레이어라는 거를 또 추가해서 클래스 임밸런스를 조금 수정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프로블럼을 이렇게 수식과 그림으로 나타내면 제로 페이지에서 뉴 데이터가 있으면 이걸 학습시키는 거는 이 모델에 대해 학습시키는 게 되겠고 여기서 이 익sem플러를 샘플링을 해서 올드 익sem플러로 보내주고 이걸 다시 합쳐서 트레이닝을 하고 그러면 번째 페이지가 되면은 이전에 이전 페이지에서 사용되었던 그런 익sem플들이 다 모이게 되고 그리고 뉴 데이터가 되고 뉴 데이터랑 합쳐서 트레이닝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올드 익sem플러에 해당하는 이 메모리가 항상 제한이 되기 때문에 페이지가 늘어난다고 해서 올드 익sem플러에 저장되는 이미지의 수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드 익sem플러를 표현하는 클래스에 비해서 뉴 데이터에서 표현하는 클래스가 훨씬 많아지게 되고 그로 인한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을 하게 되면 새로운 클래스가 추가되고 나면 올드 클래스를 쉽게 포겟한다라는 그런 이슈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를
higher plasticity, 그러니까 가소성이 높은 것과 stability가 높은 것에 어느 정도 밸런스를 찾아야 되는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plasticity, 그러니까 가소성이 높으면 쉽게 올드 클래스에 대해서 잊게 되고, 그러니까 모델을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확 바꿔버린다. 그러면 오래된 클래스를 잊게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도 모델을 많이 수정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higher stability가 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클래스에 대해서 학습해도 모델이 새로운 클래스에 대한 성능이 좋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플라스티시티와 스테이빌리티의 사이에 적절한 밸런스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절한 밸런스를 찾는 방법을 찾는 게 이 논문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럼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뉴럴넷에서 스테이블 그리고 플라스틱 블록, 이걸 두 개로 나눈 다음에 스테이블 블록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드 클래스 널리지를 잊지 않는 부분, 그 스테이블 블록은 리너블 파라미터가 적은 이제 이런 블록을 따로 나누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블록, 이 플라스틱 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너블 파라미터가 많아서 더 많은 정보를 학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럼 이 그림에 보시면은 이 첫 번째로 어떤 번째 인크리멘탈 스텝이 있을 때 뉴 데이터와 올드 이그젬플러를 활용해서 일단 이 새로운 아키텍처를 학습시키게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플라스틱 블록과 스테이블 블록을 나눈 다음에 이것을 각각 학습시키게 됩니다. 플라스틱 블록은 좀 더 유연하게 바뀌는 네트워크가 되겠고, 스테이블 블록은 굉장히 유연하지 않게 예전 인크리멘탈 스텝부터 쭉 이어져 나온 난리지를 좀 잘 갖고 있는 그러한 블록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뉴 데이터를 올드 이그젬플러랑 비슷한 비율로 샘플링한 다음에 이 샘플링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그리게이션 웨이트를 학습하게 되는데요. 이 어그리게이션 웨이트라는 거는 플라스틱 블록과 스테이블 블록의 피처를 어느 정도 비율로 잘 섞어서 태스크에 활용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두 가지 스텝을 거치게 된 다음에 어 새로운 클래스를 학습한 모델이 좀 더 잘 인퍼런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정의한 스테이블과 플라스틱 블록을 나누게 된 네트워크 자체를 이제 어댑티브 어그레션 네트워크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블 블록과 플라스틱 블록을 나눠서 스테이블리티, 플라스티시티 딜레마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너블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선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A넷의 스테이블과 플라스틱 블록을 어떻게 나눴는지를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 그림인데요. 예를 들어 이미지가 이렇게 있을 때 실제로 그냥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두 개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나눠지게 되고, 레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레지듀얼 블록 하나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레벨 하나가 블록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블록이 있는 이 전체의 레즈넷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하나의 블록이 이 두 개의 구분된 그 웨이트가 쉐어링 되지 않는 그런 블록, 그러니까 이거는 플라스틱 블록, 이건 스테이블 블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 각각의 블록을 거친 다음에 이렇게 각각의 피처가 되고요. 파란색 부분을 거친 부분은 플라스틱 피처가 되겠고, 주황색 부분을 거친 부분은 스테이블, 아 이게, 네, 죄송합니다. 이게 플라스틱 피처가 되겠고 이게 스테이블 피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학습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열어 놓고, 그러니까 리너블한 파라미터를 많이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블록이기 때문에 리너블 파라미터를 적게 두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학습하는 부분이 모든 컨볼루션 웨이트를 열어 놓고 하는 게 되겠고, 이 플라스틱 블록을 학습하는 이 파라미터는 그러니까 뉴런 레벨로, 레이어 레벨이 아니라 뉴런 레벨로 몇 개의 소수의 뉴런만 업데이트를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플라스틱하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네트워크를 쭉 따라가 보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피처들이 나오게 되고, 각각의 피처가 나오고, 그리고 이 피처의 어떤 어그리게이션 웨이트이 곱해진 다음에 더해지게 되는데, 이게 어그리게이션 웨이트이 되겠고, 제가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어느 비율로 플라스틱 피처와 스테이블 피처를 더해야 좀 태스크를 잘하게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이것도 학습을 이용한 파라미터로 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레벨을 통과하면서 점점 이 피처가 다듬어지게 되고, 이 다듬어진 피처를 뒤에 이제 프리커넥티드 레이어를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걸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의 하나의 컨트리뷰션인데, 노블한 제네릭 네트워크 아키텍처 AA넷이라는 이거를 제시했다는 게 이 논문의 첫 번째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이걸 학습하는 것을 이제 바이오레벨 옵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이라는 걸 적용을 해서 학습을 했다고 하는데요. 알고리즘을 위부터 천천히 보시면은 이제 새로운 클래스 데이터, 이게
이게 i번째 페이지에 대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이라는 거는 이 알고리즘이 여러 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클래스가 i번 추가된 것을 이 하나가 추가된 것을 이 알고리즘 하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클래스 데이터 di가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올드 클래스 example러는 이 example 0에서 i-1이 되겠습니다. 그건 앞에 그림에서 올드 example러는 이거에 해당하게 되겠고요. new 데이터는 새로 들어온 di가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올드 example러는 메모리의 제한 때문에 굉장히 적은 양이라고 말씀드렸고, new 데이터는 굉장히 많아서 이쪽 클래스가 완전히 많기 때문에 클래스 임밸런스가 생기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di랑 이 example를 갖고 오게 되고, 이 파라미터들은 이 각각의 플라스틱 뉴럴 네트워크와 스테이블 뉴럴 네트워크를 얼마나 학습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파라미터가 되겠고, 이 알파에 대해서는 각각의 이 어느 정도로 그 피처들을 비율을 곱해야 되는지에 대한 파라미터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나눠져 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로어 레벨 프로블럼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이 전체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얼마나 더 바꿀지에 대해서 학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그 레벨을 동시에 이제 학습시키게 되는데요. 스테이블 블록과 플라스틱 블록을 얼마나 바꿔야 되는지를 결정하는데, 거기에 대한 로스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데이터와 올드 example를 합쳐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파라미터들을 얼마나 튜닝하고, 그리고 그 클래스들을 얼마나 잘 맞추는지 이 로스를 활용해서 이 파라미터들을 개선을 하게 되는 거고요. 로스 같은 경우에는 그 분류 문제니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활용하게 되고, 그리고 이거의 러닝 레이트를 따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 스텝에서는 이 얼마나 피처를 곱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미니 배치를 보시면은 한 번 다 전체 데이터를 보고 이 부분에 대한 그 뉴럴넷 자체를 학습시키는 부분이 전체 한 번 돌아가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또 이 알고리즘에서 뉴럴넷을 학습하고 난 다음에는 그 각각의 블록에서 나오는 피처들을 어떤 비율로 곱해 줘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것을 학습하는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은 그 뉴 데이터에서 같은 올드 example랑 같은 비율로 뉴 example를 뽑아오게 되고, 이제 그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클래스마다 밸런스가 잘 맞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어 어그리게이션 웨이트를 학습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러닝 렛이 굉장히 작게 정의가 돼서 굉장히 그 파인 튜닝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이 부분의 학습이 돌아가게 되면 이 스텝과 이 스텝이 두 개 별개로 돌아가게 되고, 이게 나중에 이 어그리게이션 웨이트이 결정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는 마찬가지로 다음 클래스 인크리멘탈 스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거를 다시 이 올드 example로 보내는 과정이 여기에 표시된 알고리즘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레벨 옵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 그래서 두 개의 분리된 네트워크와 분리된 네트워크에서 나온 피처를 합치는 방법을 이렇게 바이레벨 옵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으로 학습하는 이것도 새로운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엔드 투 엔드 트레이닝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가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고 이전에 다른 논문들에서 좀 영감을 얻었다라고 이 논문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previous work을 몇 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갖고 온 previous work은 이제 parameter isolation based method in incremental learning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이 논문에서. 첫 번째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간단히 이 전체 previous work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incremental learning에서 네트워크를 좀 바꿔가면서,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어느 부분을 골라가면서 incremental learning을 하면은 좀 더 유리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인 논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ontinual channel gated network을 설명드리면 이 그림인데, 뉴럴 네트워크에서 컨볼루션 레이어 뒤에 태스크 스페시픽한 게이팅 모듈을 둡니다. 그래서 이 게이팅 모듈이 이렇게 되고, 이 게이팅 모듈은 어떠한 새로운 태스크를 학습할 때 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어느 필터를 적용을 해야 좀 더 유리한지를 학습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스크가 계속 바뀌는 테스트에 따라 이 게이티드 네트워크를 학습하게 되고, 이 게이티드 네트워크는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중에 어느 부분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게 되고, 그래서 이
뉴럴 네트워크에서 어느 부분이 새로운 각각의 태스크에 유리한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성능을 높일 수 있다를 보인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랜덤 패스 셀렉션 for incremental learning이라는 이제 논문도 있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은 뉴럴 네트워크를 하나의 점점점점점은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 모듈입니다. 이 각각의 모듈은 컨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렐로, 컨브, 비엔이 형태로 구성된 모듈인데 이 모듈들을 이렇게 태스크마다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태스크고 이게 태스크가 추가될 때마다 어떠한 모듈들을 사용해야 되는지 뉴럴넷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모듈을 사용하는 게 그 태스크에 대해서 유리한지 뉴럴넷이 학습을 통해서 정의를 하게 되고 그럼 태스크가 추가될 때마다 모듈 자체는 그대로 있고 어떤 모듈을 더 중점적으로 사용할지를 뉴럴넷이 선택을 해서 최적의 성능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새로 든 또 다른 예는 이제 reinforced continual learning이라고 해 가지고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새로 들어온 태스크, 커밍 태스크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아키텍처를 서치하는 뉴럴 네트워크 뉴럴 아키텍처 서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들 다 공통적으로 어떠한 뉴럴 네트워크가 정의되어 있을 때 새로운 태스크가 들어오면 그 뉴럴 네트워크 안에서 그 태스크의 유리한 부분을 찾아서 그 유리한 부분만 찾아서 각각의 태스크에 맞게 적용시킨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이 논문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 피처와 스테이블 피처를 나눈 다음에 이 부분에서 각각 유리하게 좀 어그리게이션 웨이스로 조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전 그런 논문과 좀 어느 정도 같이 궤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이 그림에서는 이제 플라스틱 이 레벨 3 개만 보여 드렸는데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 그냥 이니셜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치게 됩니다. 그다음에 3 레지듀얼 블록을 거치게 되고 이게 이 전체가 되겠고 그다음에 아웃풋 피처는 에버리지 풀링 레이어를 거친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거쳐서 클래시파이어를 결과를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블록은 레벨을 말하는데요. 각 블록은 10 개의 컨볼 레이어 그리고 3 바이 3 커널로 구성된 컨볼 레이어로 구성되고 필터 개수는 16 개로 시작돼서 여기서 32 개, 그리고 64 개로 2 배씩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는 어그리게이션 웨이트 이 부분은 합쳐서 1이 되도록 컨스트레인트를 정했고요. 그래서 보면 뭐 0.6, 0.4 이런 식으로 웨이트가 정해져서 곱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에서 이제 CPAP 100와 이미지넷을 사용했는데 CPAP 100 경우에는 160 에포크를 사용했고 그 페이지마다 이미지넷은 90 에포크를 페이지마다 사용했고 러닝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80 에포크 그러니까 CPAP 100 같은 경우에는 80 에포크 뒤에 러닝 레이트이 10분의 1로 줄고 그다음에 120 에포크 가게 되고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30 에포크 다음에 러닝 레이트이 10분의 1로 줄고 그다음에 60 에포크 가게 되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SGD 옵티마이저랑 그다음에 배치 사이즈는 128로 모든 세팅에서 동일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방법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실험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결과가 나오는 게 처음에는 이렇게 세팅이 표를 보여드리게 될 건데요.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시면 어블리게이션 스터디를 위한 표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CPAP 100라는 데이터를 활용한 것과 이미지넷 서브셋이라는 데이터를 활용한 것 각각을 보여주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NA5랑 NA10, NA25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CPAP 100 같은 경우에는 6만 개의 샘플을 가진 이미지 데이터고 100개의 클래스를 갖고 있으며 이 각각의 클래스마다 500개의 트레이닝과 100개의 테스트 샘플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더해서 600이고 600 곱하기 100 해서 6만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1.3 밀리언 샘플이고 1000개의 클래스를 갖게 되고요. 이 1000개의 클래스는 정확히 다 똑같진 않지만 대략 1300개의 트레이닝 데이터랑 50개의 테스트 셋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이미지넷 서브셋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넷 전체를 사용한 게 아니라 이미지넷 서브셋이라는 걸로 따로 좀 적게 만들어서 실험을 한 데이터인데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1000개의 클래스를 모두 쓰는 게 아니라 100개의 클래스만 뽑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N의 5, 10, 25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N의 5 같은 경우에는 0번째 페이지에서 예를 들어 CPAP 100랑 이미지넷 서브셋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절반인 50 클래스를 먼저 학습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N이 5니까 그 이후에 5개의 스텝으로 나눠서 트레이닝 클래스 인크리멘털 스텝을 거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00개 클래스 중에 50개를 먼저 0번째 페이지에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10개, 두 번째 페이지에서 또 10개 이런 식으로 총 50개의 페이지를 그러니까 클래스를 추가해서 트레이닝을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N10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0번째 페이지에서는 50개 클래스를 학습시키고 10번의 페이지를 50개를 나눠서 5개씩 5개 클래스씩 추가로 더해서 학습을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5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이게 뭐 "잘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어블레이션 세팅에서 보시면은 쉼표 all 플러스 all 플러스 스케일링, all 플러스 프로즌, 스케일 플러스 프로즌 이런 식으로 표시됐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ll 플러스 프로즌이라는 거는 앞에가 플라스틱 블록을 의미하는 거고요. 플라스틱 블록은 모든 웨이트를 학습시키고 스테이블 블록은 프로즌 시켰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all 플러스 all은 플라스틱 블록도 모든 웨이트를 학습시키고 스테이블 블록도 모든 웨이트를 학습시켰다는 거라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에서 제시된 그 AA 넷의 컨셉을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all 플러스 스케일링 그러니까 뒤에 스테이블 블록을 아예 프로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몇 개의 뉴런만 어 튜닝되도록 그렇게 파라미터로 학습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로우가 딱 이 논문에서 제시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보시면은 이게 C100에서도 성능이 제일 좋고 그다음에 아니죠. 5번 같은 게 이제 이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플라스틱 블록을 모든 웨이트이 아니라 이제 스케일링해서 아니죠. 3 죄송합니다. 3 번이 맞는 것 같네요. 그랬을 때 성능이 괜찮게 나온다. 그 C100에서도 성능이 제일 잘 나오고 이미지넷 서브셋에서도 성능이 어느 정도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넷 서브셋은 좀 특이하게 그 플라스틱 블록을 스케일링하고 뒤에 그 스테이블 블록을 아예 프로즌 시켰더니 성능이 더 잘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스테이블 블록을 어느 정도 잘 어 변하지 않게 고정을 시켜 놓고 플라스틱 블록을 좀 유연하게 만들었더니 그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에서도 성능이 그렇게 클래스를 추가하는데도 성능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진 않았죠. 네. 그런 걸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이제 6, 7, 8 로우 같은 경우에는 그 세팅을 좀 바꿔가면서 이 전체 기본 세팅은 all의 프로즌이 되겠고 그러니까 이 3번 로우에 해당하는 all의 프로즌이 되겠고 거기서 이제 로우 6번 같은 경우에는 이 로스를 학습할 때 이 new exemplar에서 그 뉴 데이터에서 올드 데이터만큼의 밸런스를 갖도록 뉴 exemplar을 뽑아서 그 어그리게이션 웨이트를 학습시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이걸 가지고 어그리게이션 웨이트를 학습시킨 결과입니다. 네 그랬더니 성능이 많이 줄어들었고 어 그다음에 그 로우 7번 같은 경우에는 그 알파를 튜닝을 안 한 거죠. 그래서 그냥 이 어그리게이션 웨이트 1, 2를 그냥 0.5로 고정시켰더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능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메모리 오버헤드를 감소시킨 로우 8번 같은 경우에는 이 저자들은 그 "이게 성능이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보면은 이 N5에서도 이 73.01 인데 72.21로 그렇게 많이 안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뭐 베스트 셋에 비해서 그렇게 성능이 많이 줄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메모리 오버헤드라는 거는 이 올드 익sem플러를 저장하는 메모리 사이즈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메모리 오버헤드가 원래는 20 이미지 퍼 클래스를 저장하게 되는데 이거를 뭐 시파 100에는 13개, 이미지넷 서브셋은 16개만 저장하도록 그 메모리를 좀 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뭐 이 성능이 줄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아서 이것도 이 저자들은 "메모리 오버헤드가 좀 줄어도 어느 정도 잘 되는 방법의 AA 넷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 결과들을 종합하면 이제 밸런스드 서브셋을 활용했다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으로 추려서 재학습 어그리게이션 웨이트를 학습하는 부분이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메모리 오버헤드가 26% 14.5% 감소한 것에 비해서 이제 "성능 감소는 작았다."라고 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엔 이제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 논문과 이 논문 AA 넷의 성능을 비교한 결과가 되겠고요. 이 위에 컬러 그 로우는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을 적용한 논문들과 ANet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이 성능과 이 베스트 성능들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을 적용한 베스트 성능들을 비교해 보시면 되겠고 그랬을 때 이제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을 적용한 게 성능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각각의 메소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키텍처의 특색이 있는 게 아니라 아키텍처 베이스드 메소드가 아니라 어떤 뭐 샘플링을 할 때의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피처 렌 그
평균 피처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테크닉적인 면에서 AA 넷을 적용했을 때 기존의 방법보다 성능이 어떻게 나아지는지 아니면 더 나아질 수 있는지를 확인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 이 각각의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논문들에 비해서 여기 AA넷을 적용했을 때 대부분 성능이 다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각각의 세팅에서 이 전체 세팅 그리고 이 9개의 전체 세팅에서 AA넷을 적용한 방법들이 다 베스트 성능을 보인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보면 뭐 이전에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메소드에 AA넷을 적용할 수 있는 좀 범용적인 방법이다라는 결론도 내릴 수 있고 AA넷이 뭐 성능도 되게 잘 나온다라는 것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이용해서 스테이블 블록과 플라스틱 블록의 역할을 좀 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5 페이지고 그 이미지넷 서브셋을 이용한 모델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0번째 페이지의 모델에서 AA넷과 그다음에 스테이블 블록과 플라스틱 블록을 각각 본 거 그리고 이걸 합친 거에 대한 결과를 보는 건데 보시면은 이게 플라스틱 블록 같은 경우에는 0번째 페이지에서 학습했던 클래스는 거의 잘 못 맞추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근데 그의 반면에 페이지 5 그러니까 새로 최신에 추가된 클래스에 대해서는 플라스틱 블록이 되게 잘 맞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플라스틱 블록은 0번째 클래스 페이지에서 학습한 클래스에 대한 지식을 대부분 잊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최신에 추가된 클래스에 대해서는 잘 맞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스테이블 블록은 0번째 그러니까 이니셜하게 학습한 클래스에 대해서 잘 맞추고 새로 추가된 클래스에 대해서는 잘 못 맞췄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거를 어그리게이션한 AA넷 같은 경우에는 0번째 클래스든 5번째 클래스든 잘 맞췄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스테이블 블록과 플라스틱 블록의 역할을 이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스테이블 블록은 보시면은 과거에 학습한 클래스에 대한 지식을 잘 담고 있고 플라스틱 블록은 최근에 학습한 클래스에 대한 지식을 잘 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그리게이션 웨이트는 이걸 잘 조율해서 모든 보시면 페이지 0이든 3이든 5든 학습한 클래스는 AA넷이 다 잘 맞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그리게이션 웨이트도 중요하고 스테이블 블록과 플라스틱 블록이 각각의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봤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페이즈 레벨 1, 2, 3는 그 하나의 AA 넷에서 레벨 1, 2, 3가 되겠고 그러니까 이 세 개로 구성된 레지듀얼 블록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 페이지가 늘어갈 때마다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이 진행될 때마다 어떻게 될지를 확인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그리게이션 웨이트를 보여주는 거고요.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블 블록의 어그리게이션 웨이트 이걸 표시하고요.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블록의 어그리게이션 웨이트 그래서 이걸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각각의 시파 100부터 보시면은 점점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이 진행될 때마다 앞쪽 레벨 그러니까 로우 레벨을 맡고 있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스테이블 블록이 더 많이 활용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뒤쪽 이 클래시파이어와 가까운 부분은 점점 새로운 클래스를 학습할 때마다 플라스틱 블록에 해당하는 어그리게이션 웨이트이 더 많이 사용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이 진행돼도 어느 정도 비슷비슷하게 사용이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이미지넷 서브셋도 마찬가지고 이미지넷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만 제외하면 앞쪽 레벨은 플라스틱 블록이 많이 사용되고 뒤쪽 레벨은 그러니까 클래시파이어와 가까운 뒤쪽 레벨은 플라스틱 블록이 더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하면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모든 클래스에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클래스가 추가돼도 이전 클래스나 지금 클래스나 모두 활용될 수 있는 로우 레벨 피처를 인코딩하기 때문에 새 클래스가 추가될수록 이 고정된 플라스틱 블록 피처의 비중이 높고 플라스틱 피처의 비중이 플라스틱 이거의 비중이 높고요. 그다음에 레벨 3는 클래시파이어와 가까워서 새로운 클래스를 학습한 플라스틱 피처의 비중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는 여기까지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논문에서 이제 클래스 인크리멘탈 러닝에서 카타스트로피 포게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A 넷이라는 아키텍처를 제시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블록, 그다음에 스테이블 블록을 나눠서 따로 학습시킨 다음에 더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는데, 네, 그래서 그 조합하는 최적의 어그리게이션 웨이트도 학습하고 레지듀얼 블록도 따로 학습을 해서 어 최적의 어그리게이션 웨이트를 찾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넷과 그다음에 이미지넷 100개 클래스, 그다음에 시파 100 이 3 개에 대한 테스트 셋에서 기존 클래스 인크리멘털 러닝 메소드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였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A넷 같은 경우에는 또 제네릭 어프로치라서 기존의 이제 클래스 인크리멘털 러닝 메소드에 적용돼서 성능을 높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이고 발표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